당신이 지금껏 믿어온 인간관계는 모두 가짜입니다. 충격적인 말이지요.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자식도 결국 타인입니다. 배우자도 결국 타인입니다. 평생 함께했다는 친구도 결국 타인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믿어온 것들, 가족은 하나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친구는 제2의 가족이다.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면 어떻겠습니까? 200년 전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혼자 살았고 결혼도 하지 않았으며 인간을 철저히 불신했던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를 비관론자, 염세주의자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철학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정직한 현실주의. 그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2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5060년을 살아오며 뼈저리게 느낀 그것을, 사람은 결국 혼자라는 것을, 타인에게 기대하면 반드시 배신당한다는 것을,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추와 같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이고 얻고 나면 권태다.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 이미지. 여러분, 지난 50년을 돌아보십시오.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 정말 행복하셨습니까? 내 집을 마련했을 때, 자식이 대학 갔을 때, 퇴직금을 받았을 때, 그 행복이 얼마나 갔습니까? 일주일? 한 달? 그리고 다시 무언가를 원하기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인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냉혹한 진실을 200년 전에 간파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의 가장 날카로운 지혜 5가지를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듣기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가슴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 너머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식 키우고, 가정 지키고, 세상의 파도를 온몸으로 견디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나이가 되니 예상과 다르지 않으십니까? 외롭고, 불안하고,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것 같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고단한 삶에 따뜻한 위로가 되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명확한 해답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게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수준이 낮은 사람이다. 고독은 탁월한 정신을 가진 이들의 운명이자 특권이다. 고독은 귀족의 특권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마 처음에는 불편하실 겁니다. 나는 외로워서 힘든데 그게 수준이 낮다고?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외로움 롤리너스과 고독 살러투드는 다릅니다. 외로움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혼자 있는 것입니다. 고독은 내가 선택해서 혼자 있는 것입니다. 같은 혼자인데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십니까? 경로당에 나가서 남 이야기 듣고 오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친척 모임에서 비교당하고 오면 마음이 편하십니까? 자식들이 모이면 눈치만 보이지 않으십니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능력. 이것이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TV를 켜놓고 라디오를 틀고 끊임없이 소음을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이 재미없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2시간씩 산책을 하고 플루트를 연주하고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내면이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풍부한 사람은 혼자여도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과 대화해 보셨습니까? 핸드폰도 끄고 TV도 끄고 조용히 앉아서 나 자신에게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인가? 나는 오늘 무엇이 행복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지 않으면 평생 남의 의견에 휘둘리며 살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많은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타인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 자신 안에서 많은 것을 발견하십시오. 오늘 저녁 단 30분만이라도 시도해 보십시오. 모든 소음을 끄고 혼자 앉아 계십시오. 처음엔 불안할 겁니다. 이러고 있어도 되나? 그 불안을 그냥 느껴보십시오. 그 불안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진짜 나 자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이 고독의 시작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가 남긴 가장 유명한 비유 중 하나입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체온을 나누려고 서로 가까이 모인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는다. 그래서 떨어진다. 그러면 다시 춥다. 다시 모인다. 다시 찔린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서로 찔리지도 않고 얼지도 않을 적당한 거리를 찾아낸다. 고슴도치 딜레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이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인정하시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오랜 친구에게. 왜 그럴까요? 너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위험한 존재다. 가까워지면 상처받고 멀어지면 외롭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적당한 거리, 서로를 존중하는 거리. 자식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깊이 간섭하면 자식은 짜증을 냅니다. 엄마, 아빠, 제 인생이에요. 하지만 너무 멀어지면 섭섭합니다. 왜 연락도 안 하냐?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자식에게는 자식만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십시오. 대신 필요할 때 조용히 곁에 있어 주십시오. 그것이 고슴도치의 지혜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40년을 함께 살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인간관계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결혼이란 두 사람의 행복을 반으로 나누고 슬픔을 두 배로 만드는 것이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소모합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자주 만나면 피곤합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적당히 만나고, 적당히 나누고, 적당히 헤어지십시오. 그것이 오래가는 관계의 비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의범절이란 결국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을 적당한 거리를 제도화한 것이다. 예의 적당한 거리를 지키는 기술. 여러분, 오늘 당장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누군가와 너무 가까워서 힘드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와 너무 멀어서 외로우십니까? 거리를 조정하십시오. 가까우면 한 발짝 뒤로, 멀면 한 발짝 앞으로.
그 적당한 거리에서 비로소 평온이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의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가장 냉혹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가르침입니다. 행복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다. 단지 고통과 결핍이 없는 상태일 뿐이다. 행복, 고통이 없는 상태.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웠습니다. 행복은 얻는 것이다. 돈을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면 행복하다. 틀렸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얻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사라졌을 때 느끼는 안도감일 뿐이라고. 예를 들어볼까요? 배가 고플 때는 고통입니다. 밥을 먹으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배고픔이라는 고통이 사라진 것뿐입니다. 긍정적 행복은 없다. 단지 고통의 부재만 있을 뿐. 이것을 이해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언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계속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나은 자식, 더 건강한 몸. 이 욕망들이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원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욕망이 고통의 원인이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당장 아픈 곳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배가 고픕니까? 지금 당장 추운가요? 아니라면 지금 이 순간은 행복한 겁니다. 단지 여러분이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병원 검사 결과가 나쁘면 어떡하지? 자식이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지?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이 걱정들이 지금 이 순간의 평온을 망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의 고통은 실제로 일어난 것보다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상상하는 것에서 더 많이 온다. 미래의 걱정이 현재의 평온을 파괴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답은 명확합니다. 욕망을 줄이십시오.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나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십시오. 만족하면 발전이 없지 않냐고? 여러분, 예순이 넘었습니다. 더 이상 발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유지하고 지키고 누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십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걸을 수 있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겁니다. 지금 고통이 없다면 그것이 이미 행복이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지는 못했지만 고통이 없는 하루하루가 쌓여 나는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았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오늘 하루 특별한 기쁨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특별한 고통도 없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네 번째 가르침입니다. 가장 실천하기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명예를 너무 크게 여기는 자는 타인의 노예다. 타인의 평가에 목매는 것은 노예의 삶이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순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남의 눈치를 보고 계십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동창들한테 창피하면 어떡하지? 친척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타인의 노예로 살고 계신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도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남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사람들, 그들도 자기 걱정하기 바쁩니다.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차를 타는지,
어디에 사는지 그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스스로 신경 쓰고 있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청년 시절부터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남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당대 사람들은 그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괴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타인의 칭찬을 구하지 않는다. 자신의 내면에서 만족을 찾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에게 떳떳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이제 그만하십시오. 남들이 뭐라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식이 출세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집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차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떳떳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품이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서 나온다. 진짜 품위는 내면에서 나온다. 오늘 저녁 거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나 자신에게 떳떳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가장 실용적이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지성과 예술은 노년을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육체는 늙어도 정신은 늙지 않는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무엇이 변합니까? 몸이 약해집니다. 눈이 침침해집니다. 귀가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단 하나, 늙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정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성이 뛰어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풍요로워진다. 외부에서 얻을 것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내부에서 찾기 때문이다. 내면이 풍부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진다. 쇼펜하우어 자신이 그 증거입니다. 그는 72세까지 살았는데 말년으로 갈수록 더 행복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내면이 점점 더 풍부해졌기 때문입니다. 매일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산책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돈도, 집도, 자식도, 친구도 다 사라진다고요. 그래도 여러분 안에 남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진짜 여러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으로 행복해진다.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면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의 답은 간단합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생각하십시오. 나이가 들어서 공부는 무슨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짜 공부할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 벌기 바빴고 중년에는 자식 키우기 바빴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를 위한 시간이 생겼습니다. 책 한 권을 읽으십시오.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십시오. 유튜브 강의 하나를 들으십시오. 생각하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72세가 되었지만 정신만은 30세 때보다 더 생생하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매일 새로운 것을 생각한다. 이것이 내 노년의 축복이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결코 늙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책 한 페이지, 시 한 편, 음악 한 곡. 그것이 쌓여서 풍요로운 노년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5가지 지혜를 나눴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 고독은 귀족의 특권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2. 인간관계는 고슴도치와 같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3.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일 뿐이다.
욕망을 줄이고 지금에 만족하라. 4. 남의 시선에서 해방되어라. 타인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5. 지적인 풍요가 최고의 노후 대책이다. 배움을 멈추지 마라. 쇼펜하우어의 5가지 노후 지혜. 처음에는 냉혹하게 들렸을 겁니다. 인간관계는 가짜다. 행복은 없다. 타인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이 냉혹한 말들 속에 진짜 사랑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타인에게 기대지 말고,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자기 자신 안에서 평온을 찾으라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행복이라고. 비참함을 알기에 존엄이 빛난다. 여러분,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생이 고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온을 얻을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특별한 기쁨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특별한 고통도 없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한 겁니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 자신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친구가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관계를 지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에게 떳떳하면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괜찮습니다. 정신은 늙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나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기까지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이 여러분 마음 어딘가에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누어 주십시오. 이 5가지 중 어떤 지혜가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삶의 지혜와 위로가 되는 이야기로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은 충분히 존엄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